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신풍제약이 드디어 상한가가 아니라 하한가를 갔어요. 하한가를 가고 저 오늘 날짜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하한가 들어가기 전부터 8만원 밑에부터 8만원대는 아니네요. 제가 마이너스 28% 그리고 30% 하한가 갈 때까지 분할 매수로 들어갔던 종목 신풍제약입니다. 네. 시간으로 지금 플러스 4%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어떤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뭐 투기, 그리고, 어, 욕심으로 매매를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공략이 들어갔는데, 지인분들 몇 분하고 공략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저를 믿지 못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 중에 한 분은, 같이 호응을 하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한가일 때 하한가가 들어갔던 그 종목을 공략을 했다. 그런 담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식 매매를 하는데 투기인가요? 전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략했던 금액은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될 텐데 아주 작은 금액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제 지인분들한테 저는 교육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면 정말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는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베팅을 했겠죠. 그거는 투기입니다. 그거 분명 투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던 건 뭐냐면 밑에가 아니다. 지금 신풍제약이 하한가가 들어간 시간대가 언제냐면 분봉을 볼게요. 분봉을 들어간 시간이 2시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갔는데 물량 이동이 갑자기 하한가로 보냈어요. 하한가로 갈 것 같으면 이때 보내야 돼요. 세력들이 이제 세력을 떠나서 개인의 어떤 집단들이 이 종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부터 바로 그냥 하한가로 가야 돼요. 종목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면. 그런데 장중에 갑자기 출렁출렁 거리면서 물량을 흡수할 수가 있고 물량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계속 내리면서 확대해 볼게요. 내리면서 2시 이후부터 좀 이제 하락폭이 커가면서 하한가가 그 잔량이 쌓이는데 하한가 잔량을 계속 보신 분 계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신풍제약을 말씀드리냐면 매매 기술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의 제가 제목에 매매 기술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그냥 쉽게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하한가로 갈 수도 있고 상한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있습니다. 왜?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언제든지 그런 큰 시세들이 나오는 올라간 시세, 내려간 시세가 나오는 테마주, 재료주 그리고 거대 세력들이 자주지하는 자본에 이끌려 가지고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 주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굉장히 지금 어떤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급등의 영속이 나왔던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저는 교육의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기 21선 근접 혹은 위에 꼭지가 지금 얼마예요? 16만원대죠. 16만원대 나누기 2 해보세요. 8만원이죠. 혹은 14만원대에 나누기 2 해보세요. 반절 해보세요. 7만원대죠. 그러면 이 주식이 크게 상승의 마디를 가져가고 내려올 때 하나, 둘, 셋, 3박자 3일째 음봉 혹은 3일째 양봉이 만들어질 때 뭐가 나와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죠. 휴마시스 보여드릴까요? 휴마시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6, 7 5일하고 7일 사이에 이렇게 음봉과 양봉의 어떤 그 마디가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오고 다시 5일째 횡보해서 3일째 하나, 둘, 셋 다시 이전 고점까지 찍었다고 제가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갭을 메우고 어떤 흐름의 파동의 흐름 그리고 그 어떤 봉과 봉 사이에 만들어진 개수 그런 것들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기 뭐냐면 모든 종목이든지 어떠한 종목이든지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다 리듬이 있어요. 리듬. 그 리듬에 맞춰가기 위한 매매 기술을 조금 내공으로 따지면 올리기 위해서 전 지인들한테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봉의 길이가 많이 길었고 끝내는 하한가로 갔지만 그 하한가 잔량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갑니다. 계속 뭐 한 주, 5주, 10주, 100주, 뭐 1000주 계속 매수가 들어가면서 끝내는 하한가 잔량이 계속 쌓이는데도 매수가 들어갔다. 그리고 시간으로 지금 계속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까요? 누가? 예. 누가 이렇게 만들까요? 77,000원까지 올라가네. 그러면 심플러는 지금 수익일까요? 아닐까요? 수익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그렇게 베팅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는 투기라고요. 투기인데 기술적인 반등장을 노려서 나름의 뭐 5%, 10%까지 내가 매매를 해서 매매 기술 늘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플러스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 도전을 하되 실패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그 전략이죠. 3일째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추세, 여기에 추세를 저는 이제 역으로 만들었거든요. 가추세입니다. 이전 봉 2개와 이전 고점의 봉을 3개를 이어서 추세 라인을 긋고 그리고 여기가 21선 이제 올라갈 거죠. 21선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6만원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손절가를 한 5% 정도 더 잡으면 어떨까? 예, 손절가 잡고 그리고 내가 뭐 투입한 금액이 굉장히 작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인분들이 지금 다 이제 주린이에요. 주린이 분들인데 나름 내공이 많이 쌓이고 매도의 기술이 점점 늘어나는 입장에서 이전에 휴마시스를 공략을 같이 하려고 말은 했었는데 실제 매매를 못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신풍 제약이 내려오면 21선 근접 혹은 어떤 추세 상단을 제가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자 2, 3일 정도 매수를 들어가자라고 생각해서 선매수 하한가까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떨어지면 더 사겠다. 그런데 또 급반등이 나오긴 하네요. 하는데 좀 뭐 뉴스 나왔어요? 전 잘 모르겠고 뉴스를 제가 잘 뭐 바로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작을 노려서 이 장대 음봉의 50%까지만 수익을 챙겨도 나름 행복한 또 반대 매매, 어떻게 반대의 성격의 매매를 통해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내일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볼 것이고 그리고 좀 외국인이 또 많이 샀네요. 왜 이리 많이 샀지? 희한하네. 단기 세력들인가? 예, 요즘에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너무 단타를 잘해가지고 좀 미칠 것 같아요. 예, 예, 단타를 너무 잘해요, 애들이. 예, 치고 빠지는 게 너무 잘해가지고 와 예술입니다, 예술. 예, 전부 다 잘해요. 개인, 외국인, 기관, 단기 단타 매매 거의 뭐 진짜 신격입니다, 신격. 와 얼마나 잘 치고 빠지는지 저도 감동적인데 일단 그렇고요. 일양약품이 좀 볼까요? 지금 종목들. 부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요? 걱정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걱정이 되고 손이 떨리면 장중 또 5%까지 올랐잖아요. 오를 때 파세요. 이때 오를 때 정리를 하세요. 내가 5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내가 손 떨릴 만큼 약간 오른 상태죠. 밑에서 잡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꼬리에서 위에서 잡은 분들이라고 하면 손절을 하시든 일단 5일살 회복을 못했지만 장중에 번쩍 이만큼 올라갈 때 욕심을 버리고 물량을 버리세요. 예, 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안 버려요. 저는 내려오면 더 사요. 예, 다른 종목에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포트폴리오 좀 많죠. 그런 종목 중에 자꾸 계좌 안에 자꾸 파랭이들이 쌓여가는데 그 파랭이들을 파랭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손실난 종목들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손절을 하지 않고 자꾸 올라가는 것을 팔아요. 뭐 시젠을 팔든 그리고 뭐 녹십자를 팔든 예를 들게요. 미코를 팔든 올라가는 종목을 왜 팔아요? 잘 가는 놈을 팔면 안 되지. 그 녹십자든 미코 오늘도 미코가 엄청 잘 나갔는데 해놨나 내가 여기 있네. 예.
미크고 또 12%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꼬리를 다 잡아먹는, 예. 이렇게 잘 가는 놈을 왜 팔아요, 지금? 네. 팔면 안 되지. 이전 고점을, 자, 보세요. 이전 고점을 깔끔하게 다 돌파를 하고 장대 양보를 밀고 어쨌든 과열권이긴 하지만 매도권을 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 가는 놈을 버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익절을 하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 내 포트폴리오 중에 참 나한테 아픔을 주는 그 파랭이들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10%, 20%. 내 포트폴리오 중에 마이너스가 큰 종목, 즉 물린 종목들 중에 마이너스 10%, 20% 정도 손실의 폭이 큰 종목에 대해서 계속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지금 매수권에 들어간 그런 종목들이 보이시잖아요. 뭐 내가 생각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뭐 신풍제약이든 그리고 저는 일양약품도 오늘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네, 이럴 때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는데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뭐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 내가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가는 종목을 익절을 해서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줬던 종목들 거기에 좀 살을 떼내는 거예요. 예, 고름을 좀 짜내서 거기에서 좀 손절 좀 해서 그 종목마다 10% 정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공략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방법들이 나에게는 좀 좋았다, 유익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양약품 경우에는 제가 매수가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그 이전 고점을 꼭 체크해야 돼요. 여기 체크를 하고 이 사이 보이시죠? 여기 점과 여기 점 사이가 보이는데 여기 점에서 하회할 때마다 분할 매수였습니다. 분할 매수. 계속 분할 매수를 했고 더 내려오면 하나 둘 셋 내일까지 음봉이 만들어지고 이전 고점의 그 종가까지 내려온다고 보면 갭이 거의 다 메워질 거거든요. 갭을 다 메울 것이고 다시 여기서 매수 들어갑니다. 물량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일양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뭐가 보이세요?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으면서 음봉이 깊어요. 왜 깊을까요? 왜 깊을까요? 눌러준 거예요. 세력들이 눌러준 거라고요. 눌러주고 다시 여기서 힘을 비추고 난 뒤에 일정 기간을 보내고 다시 10만원까지 돌파한 흐름이 N자로 전 나올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 막판에 선매수 10%, 뭐 작게는 30에서 5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매수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일양약품 재공략했습니다. 이때 제가 놓쳐가지고 내려오면 사겠다 했는데 아마 여기 종가를 깨고 내려가지 않겠지만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분할 매수로 점진적으로 물량을 매집할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종가 볼까? 보세요 여기. 일양약품이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 아니라 4일 연속으로 가져가고 기관에서도 계속 가져가요. 왜 가져갈까요? 이 높은 가격대에서. 높은 가격대에서 왜 외국인이 들고 갈까요? 이유를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수급을 보니까 안정적이었어요. 안정적인데 갑자기 쭉 눌러주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받치고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이놈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겠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양약품 혹시나 팔았다 하신 분들 있다 하더라도 이전 고점을 체크해 놓고 근접할 때는 다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N자로 그리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대로 얼마 올라왔지? 일양약품도 시간대로 조금 올라갔네요. 올라갔고 신풍우도 지금 얼마야? 조금 내려왔네.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급등을 이렇게 예상을 해서 투기의 목적 같던 게 아니라 급반등, 반등의 장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고 하한가에서 내가 어느 비중만큼 잡아갈 수 있다.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인분들과 공략이 들어갔던 신풍제약입니다. 가격대가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공략. 대응 전략만큼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넥신입니다. 매매 기술의 힘을 늘려야 됩니다. 내공에 자기가 실전 매매하는 내공 힘을 키워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항상 체크해 보세요.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종목이 신고가 패턴을 가는데 11만원대를 돌파를 하면 12만원까지 무조건 열려있다 했고 중간에 지금 장중은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
13%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을 쉽게 팔지 마세요. 쉽게 팔지 말고 번쩍할 때 30% 정도 매도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70% 비중은 항상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 MACD가 이제 돌아가고 스톡캐스트 돌아가고 거래 터지고 삼박자가 나봤죠. 쓱 보자. 그리고 외국인 좀 덜었지만 기관들도 나름 연기금도 들어왔네. 왜 들어왔지 얘들? 대단하네.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나쁘지 않고 같은 흐름으로 제넨바이오도 조금 장대 양봉은 크게 롱바디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장중 보자 몇 프로까지 갔어? 7%까지 갔네. 이제 또 올라가네요. 다시 올라가고 눌러주고 다시 지그재그로 해서 2,500원대까지는 저는 터치할 것 같아요. 2,500원까지 터치할 것 같고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터치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제넨바이오 많이 물렸던 오랫동안 힘들어 좀 했는데 좀 고진감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좀 올라갈 때까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백신주가 좀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바이넥스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이전에 여기서 좀 놓쳤는데 한번 보세요. 바이넥스가 흐름이 어땠는지. 거래가 크게 없으면서 자꾸 꼬리를 만들죠. 이렇게 꼬리 만들고 음봉이 많고 또 올라가다가 꼬리 길게 내려오고 또 음봉의 개수가 많은데 오른쪽으로 흘러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면서 5일선과 21선이 이격도가 좁아지면서 밑에 뭐가 보이세요? 밑에 61선에 탄탄하게 받치죠. 61선 탄탄하게 받치고 MACD가 두 번 돕니다. 이렇게 두 번 돌면서 그 다음에 주가가 힘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닥에서 롱바디가 하나 나오고 밴드, 여기에 밴드권을 돌파하는 또 흐름이 강한 흐름이 나와요. 이렇게 끝내는 뭐예요? 끝내는 이 종목이 2만원대까지는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럴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와, 안돼. 난 단타만 해야 될 것 같아. 안돼. 나는 뭘 해도 안돼.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추세를 잘 그으시고 61선 기준 잘 보시고 그리고 이런 흐름을 잘 이겨낸다 보면 재료가 좋잖아요. 백신 관련주.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가요. 제넥신도 올라가잖아요. 22선 깨지 않고. 그러니까 매매를 좀 잘 해보세요. 해보시고 많이 어렵지만 지금 돈 버는 분은 거의 없어요. 주위에. 많이 힘들어요. 힘든데 그냥 뭐 이상하게 보던 종목들이 계속 번쩍번쩍해. 네. 번쩍번쩍하는 종목들이 뭐 넥슨 GT도 갑자기 급등하고 내려왔는데 뭐 삼철 자전거도 급등했죠. 예.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즐겁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참 돈 벌기 힘들다. 그죠? 네. 힘내세요. 힘내고 저도 좀 바이오 스마트에도 비중도 많고 지금 제가 부강약품에도 많고 녹십자 랩셀 장중 5%까지 또 4.63%까지 갔다가 또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힘들어요. 힘든데 그러나 하루 이틀만 저희가 매매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뭐 급등을 보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이런 마디에서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주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힘들다, 손이 떨린다 그러면 매매를 쉬어야 됩니다. 손절 만약에 10%, 20% 간 종목들이 보이면 조금 번쩍하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 더 덜어내세요. 고름이자 생각을 하면 좀 짜내서 버리세요. 파세요. 팔고 현금을 좀 들고 있고 조금 기다리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행복한 투자, 즐겁지 않은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거든요. 조금 쉬어주면 돼요. 쉬어주고 비록 손절해서 손실이 좀 낮다고 하지만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옵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요. 마음에 좀 불안정한 증세가 있다고 하면 그냥 눈 감고 올라가든 종목이든 뭐든 좀 덜어내세요. 현금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직 치료제, 코로나 관련 관련 종목들 그리고 비대면 관련 종목 잘 가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려진 그 파동을 따라서 잘 가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제가 그 주구장창 밀고 있는 좀 바이오 스마트도 장중에 갑자기 4%, 4.5% 갔다 또 내려오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단타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근데 이럴 때 힘들면 조금씩 파세요. 뭐 10%씩 매일 급등할 때 판다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 뭐 50% 이상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언제 어느 때 또 급등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힘드시면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본인 선택해서 잘 결정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